네, 안녕하세요. 구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3월 달에 내린다 만다로 한창 관심이 많은데 아마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엄청 신경 쓰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3월 달에 이게 금리를 지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정치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한번 3월달에 금리를 내리든 안 내리든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이 이제 2월달인데 2월달에 연준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누구를 지금 이 악의 세력들,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지지할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지를 아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서 한번 예상을 해보는 영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파월이 엊그저께 금리 동결하면서 사실상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이제 5.5 지금 미국 금리가 5.5%인데 5.5에서 지금 네 번 연속 동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성명서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보다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목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2%대로 안 내려오고 있죠. 지금 계속 3%대 초반, 3%대 초반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물가가 이게 2%대로 내려오려면 실업률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실업률 3.7%또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32만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고 명분이 없다. 명분은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낮다며 1분기 금리 인하 전망에 선을 그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채권 금리가 좀 올라갔거든요. 자, 근데 트럼프가 지금 이상한 말을 했어요. 트럼프가 이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거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사실상 공언. 내가 재집권하면은 교체하겠다. 아니, 이게 지금 임기가 26년인가 그렇거든요. 파월이. 26년인데 뭐 임기 중에는 못 건드려요. 이건 뭐 대통령이 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표면상으로는 대통령 임명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임명해서 상원에서 인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 정당 공화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공화당 사람이 민주당을 왜 뒀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사실은 일루미나티 세력이라고 많이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무슨 반 그림자 그런 디스테이트 이런 그런 사람들을 적으로 내가 처단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이기 때문에 파월은 그냥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고 저희 그림자 정부 책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힘이 없습니다. 아직 지시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애들도 지금 트럼프를 밀지 아니 민주당을 지금 밀지를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나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밀고는 있는데 아니 공화당 사람이 왜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금리 낮추겠습니까? 이건 이제 일루미나티한테 하는 말이죠, 사실상.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24년도 연준 회의 일정을 보여드리면서 자, 3월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중립금리 2.5%까지 내려야 된다. 왜냐면은 고금리로 가게 되면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한테 넘어가요.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미셸 오바마가 등장 안 했다. 왜 등장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것도 뒤에 가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0.5%씩 이 6번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2008년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 거를 제가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미셸 오바마가 출마한다는 미국 극우 세력들의 음모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 음모론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지만
지금 극우 진영에서는 미셸 이 사람이 그 성전환 여성이라는 그 음모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즉사를 해가지고 미셸 오바마가 출마한다 이런 지금 음모론이 있대요. 근데 이런 음모론이 아니더라도 미셸 오바마가 가장 이 미국의 좌파 진영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등장을 하면은 사실상 바이든은 끝나는 거죠. 예. 근데 금리 인하 지금 명분이 그럼 뭐냐? 지금 경제가 너무 좋아요. 지금 물가가 2%대를 안 내려가고 있고 그 지표를 믿을 수는 없지만 실업률 지표가 지금 계속 3.7%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금리 인하 명분은 요거밖에 없어요. 예, 사실상 부동산 위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2008년도랑 똑같아요. 2008년도랑 똑같기 때문에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해 부채 만기만 720조랍니다. 720조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은행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 중소은행들이 무너지고 대형은행들이 중소은행을 먹는 그런 지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4,000조인데 올해만 720조다. 그런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중소은행이 이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이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작년 3월에 SBP 사태 때 이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한 회사예요. 이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이름도 길어가지고 말도 하기 힘든데 지금 이 부실 대출이 지금 천천히 드러날 거다. 그래서 언제 터지냐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업용 부동산이 뭐가 문제냐?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이 재택근무를 선호해요. 해요. 선호를 하니까 오피스에 공실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으로 이 재융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그 구조가 이 만기일시 상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끝나는 게 700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제 재융자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연장하려면 현 금리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 금리가 5.5%니까 이게 제로 금리 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오피스 공실을 와서 수익은 안 나오는데 이자만 부담되니까 다 도산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들이. 그런데 그걸 대출해준 중소은행들도 같이 도산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환 불가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업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고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작년 3월에 SBB 사태랑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랑 똑같아요. 금융위기 때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 채권으로 이제 피해를 입은 은행들이 도산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리먼 브라더스 그런 미국의 거의 한 4대 은행에 들어가는 은행이 도산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돼요. 근데 그 규모를 넘고도 남는다. 이 SVB 사태만 해도 700조입니다. SVB 사태만 해도 700조인데 거기에다가 700조가 올해 또 터지는 거니까 아마 요 정도 충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면 이제 연준의 돈 풀기가 시작된다. 이게 시나리오일 거예요. 얘네들의 시나리오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가 2007년 4월부터 시작합니다. 2007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이 9월까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1년 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 뉴 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하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10위권 은행인 아메리카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파산 보호. 그 다음에 HSBC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107억 달러 손해. 뭐 이게 리먼 브라더스까지 파산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굉장히 길었는데 지금 금리가 당시 금리가 얼마였냐면 5.25였어요. 5.25였으니까 이 서브프라임들이 못 견디고 다 집을 판 거죠. 근데 미국의 지금 주택 모기지는 전부 다 고정금리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때 변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기억 때문에 미국민들 90% 이상이 고정금리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미국 주택이. 못 버티는 건 뭐냐면 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 7개월 동안 0.5씩 내려가지고 2.5까지 빠르게 내려와요. 빠르게 내리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제로금리까지도 조금 시간을 뒀다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빨리 3월부터 내려야 11월까지 중립금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 9월부터 0.5%씩 인하해서 2008년 3월까지 2%까지 빠르게 인하했다. 자, 미국이 이때 이 700조거든요. 규모가 700조 규모인데 모기지가 서브프라임이 이때 시티그룹에 3,000달러 보증, 450억 달러 공적 자금 투입. 야, 시티그룹이 한 주에만 60% 주가 폭락했대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미국의 5위 은행이 되네. 1위 은행이. 1위 은행이 5위 은행 같았다. 이때 JP모건이 이제 1위로 올라서죠. 근데 미국 정부가 이때 돈을 얼마 풀었냐면 1경을 풀었다. 7조 달러. 코로나 때 9조 달러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푼 거예요, 사실. 엄청 푼 거죠. 이 정도로 돈을 다시 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2008년 금융위 피해 규모가 약 700조인데 지금 상원형 부동산 규모가 700조다. 이 기사를 보세요. 자, 세계의 미국 은행 파산. 이게 3월달에 일어났거든요. SVB 사태가. 근데 5월달 기사예요. 5월달 기사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자산 25개 은행보다 많다. 세계의 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파산한 25개 은행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게 규모가 지금 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한 금액이 700조래요. 그러니까 규모가 비슷해요.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더 늘어났죠. 이때 700조, 이때 700조 하니까 지금 한 1400조. 1400조를 메꾸려고, 아니, 이 700조를 메꾸려고 1경을 풀었으면, 이거는 뭐, 돈 풀기 위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돈을 풀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이런 거죠. 연쇄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정치적인 스탠스가 왜 스탠스인지 이 영상, 과거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2개 올려놨거든요? 이거 꼭 보세요. 이거 꼭 보시면 이해 되실 거고, 지금 이 파월은 지시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 연준 자문위원회가 베일에 쌓여 있는데, 2월 달에 회의가 있다. 분기마다 1회씩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를 하고, 목요일이 지났네요. 지났으니까 아마 이번 주 아니면 이번 주에 아마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가 빌 클린턴이에요. 빌 클린턴 때 고금리죠. 고금리이기 때문에 조지 부시로 정권이 넘어왔습니다. 여기가 민주당이고, 여기가 공화당이에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니까 오바마로 넘어갔죠? 또 오바마에서 제로금리 유지하다가 트럼프 제로금리였는데 정권이 넘어갔다. 여기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넘어갔고 트럼프 코로나 터지니까 바이든 넘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고금리로 정권을 유지한 정권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빌 클린턴에서 조지 부시 넘어왔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야 지금 정권이 유리하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명분은 상업용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 사건이 발생해서 금리를 내리면 100% 정권 교체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동결해도 정권 교체는 돼요. 금리가 높아서 정권이 교체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사건이 터져서 금리를 내리든 지금 금리를 동결하든 어쨌든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미셸 오바마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은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SVB 사태가 거의 한 3개월 만에 진화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진화할 수 있어요. 이번에 사건이 터져도 금방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을 한번 이 금리 내리는 명분으로 쓸지 조만간에 그런 파산 신청을 할 거예요. 이 아까 앞에서 봤던 뉴욕 그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면 아마 연쇄 도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지켜보죠. 이 금리를 하든 안 하든 트럼프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공화당으로 넘어가기가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리 반드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